네, 우선은 오늘 지난 시간에 했던 지난 시간에 원의 방정식 이제 연습 문제 숙제를 드렸죠? 그 부분 한번 풀어볼 거고요. 그래서 페이지로는 67페이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혹시 하진이는 연습 문제 숙제 한번 해봤나요? 어떠셨습니까? 좀 많이 막히는 좋아요. 그러면은 요거 질문을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 한번 쭉 풀어드리는 게 좋을까요? 그래도 처음부터 쭉 풀어드리는 게 맞겠죠? 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지금 원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네요.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 y는 0 이렇게 일반형에 주어져 있고 두 점 A, 두 점 원점 그 다음에 A라는 점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여기 원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OAP가 직각일 때 OP의 기울기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하나 있는데 바로 원주각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이 문제를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문제는 그쵸? 이제 제가 원의 방정식을 설명할 때는 원의 방정식에 대한 표준형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에서 이제 그 원의 반지름과 그 직선 중심까지의 거리 그것이 같냐 아니면 더 부등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두 점에서 만날 때도 있고 아니면 만나지 않을 때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때도 있고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원에 대한 모든 성질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여기다가 좀 녹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녹여져 있는 것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어야지만 좀 더 수월하게 풀릴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번에서는 원주각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즉, 지금 여기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각 OAP는요 90도라고 주어져 있는데 다시 말해서 지금 각 OAP는 호 OP에 대한 원주각이죠. 그쵸? 그리고 원주각하고 중심각 사이에서는 어떤 관계가 있었냐면은 원주각은 중심각의 2분의 1이라는 그런 성질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납니까? 흐리나? 자, 그러면 지금 원주각이 90도라는 얘기는 중심각이 180도라는 얘기지. 그치? 자, 어떤 중심각이 180도라는 얘기는 이 OP는 원의 중심을 꼭 지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중심각이 180도다. 다시 말해 OP는 지름이다. 그쵸? 그러면은 지름은 원의 중심을 무조건 지나는 점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원의 방정식을 표준형이 아니라 일반형으로 고쳐봅시다. 고쳐보면은 완전제곱식의 정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고쳐질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반지름이 몇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원의 중심의 작품만 중요해요. 요게 요거 계산하는 거 제가 상세하게 안 해드려도 괜찮죠?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이 OP는 2분의 1,6을 무조건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OP의 기울기를 구한다는 얘기는 OP, 그러니까 P의 좌표를 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OP가 2분의 1,6을 지나기 때문에 따라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즉 원의 중심으로부터 원점까지의 기울기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12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1번 문제는요 원의 방정식을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바꾸는 것만 이용했을 뿐이지 결국에는 우리가 주로 이용했던 성질은 뭐예요? 원주각이에요. 그쵸? 그거를 이용 못합니다. 괜찮나요? 그림 이해됩니까? 안 괜찮아요?
어디가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지. 그냥 본인이 지금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정신 사나워요. 여기 다 나와서 여기 밑에가 아마 지금 경연대회하느라고 5시부터 경연했거든요. 그래서 7시는 끝나지 않을까. 그냥 뭐 간단한 수학과 함께하는 디너쇼라 생각하십시오. 자, 원의 중심이 C, 이제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중심은 C, A, B가 1, 4분면 위에 있다라고 해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A하고 B가 둘 다 양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는 R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이때 원점 O를 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원 X축과 Y축이 만나는 점 중에 원점이 아닌 점을 각각 A, B라고 한다. 그 자세한 내용은 그림에 그려져 있죠. 이 그림을 쭉 봤을 때 이제 문제에서 가하고나 조건이 또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들을 한번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원이 X축이랑 만나는 점은 A가 되겠고 Y축이랑 만나는 점은 B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원의 중심 이제 여기 먼저 가에 대한 조건을 보면요 5B에서 5A를 빼면은 4가 된다. 일단 그거는 아마 나중에 뭐 다른 식을 세울 때 쓸 수 있는 조건이겠고요. 나라는 거는요 원의 중심을 여기를 이제 콕 찍게 되면은 이때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원점까지 이런 직선이 y는 3x다라고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원의 중심 C니까 a, b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a, b가 y는 3x의 존재이기 때문에 b는 3a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b는 3a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이 원의 방정식을 이 원의 중심을 이용해서 그 반지름을 이용해서 쓰게 되면은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 그거를 3a의 제곱은 r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게 되죠. 근데 문제에서 지금 되게 문장으로 조건이 많이 주어져 있는데 얘가 원점도 지나야 되죠? 그러면 x하고 y에다가 00을 집어넣으면 성립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00을 집어넣었을 때 a제곱 더하기 9a 제곱은 r제곱 다시 말해서 r제곱은 10a제곱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원의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결국에는 이 두 번째가 아니구나. 가라는 조건을 어떻게든 써야 합니다. 이 가라는 조건을 어떤 식으로 쓸 거냐면요. 이 보조선이 핵심이에요. A에서부터 B라는 점을 쭉 이어보세요. 그러면 어쨌든 A하고 B하고 선을 쭉 이었을 때 이 A, B는 원의 중심을 지나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왜 중심을 지나야 되죠? 그냥 얘가 단순히 현일 수 있잖아. 그냥 이 원이 이렇게 존재하면은 그냥 이렇게 이런 선일 수 있잖아. 왜 중심을 지나야 돼요? 1번에서 했던 거 생각해 보십시오. 180도. 중심각이 180도다. 다시 말해서 원주각이 몇 도다? 90도. 그러면 이 AB를 그었을 때 생기는 원주각은 요거지. 그치? 여기가 90도지. 1번이랑 똑같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AB가 중심각이 180도가 되면서 AB는 지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 저 점 C를 무조건 지나야 된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원주각이 계속 나오죠?
무조건 반지름이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이 AB는 지름이 되겠고요. C는 이 원의 중심 C는 이 AB의 중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 A의 좌표하고 B의 좌표를요 C의 A, B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중점이야. 1대1 내분점이야. 그치? 이 A의 좌표를 만약에 T, 0 그 다음에 여기를 0, L 이라고 한다면은 이 C의 좌표는 T하고 0을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A가 되지. 그럼 자연스럽게 얘는 T가 아니라 2A, 0이 된단 말이야.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똑같은 원리로 0,2B가 돼야 되지만 2B하고 0을 더했을 때 나누기 2하면 B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AB의 길이는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통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얘가 반지름, 그러니까 지름이다라는 걸 통해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AB의 길이는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잠깐 여기서 이제 조금 결국에는 우리가 가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자면요. 이제 가라는 조건은 5A에서 5B를 뺐을 때 5B에서 5A구나. 5B에서 5A를 뺐을 때 4가 된다. 이 조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5B는 지금 2B예요. 그렇죠? 그리고 5A는 2A예요. 그래서 2B에서 2A를 빼면 4가 되고요. 앞서서 조건에서 B가 3A라는 걸 했잖아. 그럼 여기다가 대입하면 6A에서 2A를 빼면 4. 따라서 A 값은 1. 그러면은 B 값은 3.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R 제곱은 A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은 R은 10. 정확히는 루트 10. 근데 문제는 R 제곱으로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R 제곱은 10.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A 더하기 B 더하기 R 제곱은 14가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효린이는 제가 저 다음 시간에 못 푼 거 적어야지 제가 검사할 수 있을 텐데 풀이 과정 안 적어도 괜찮아요? 이 영상 보면서 그래요. 영상 보면서 한번 정리해봐요. 와, 진짜 장난 아니지. 여기 바로 미친 것 같다. 혹시 너무 시끄럽습니까? 만약에 너무 방해되면 얘기하십시오. 제가 강의 딴 데 옮길 테니까. 자, 지금 이제 이 문제를 그래, 이거는 그냥 하나하나 다 하자. 한번 상세하게 상황을 한번 그려드릴게요. 이 문제에서는요, 먼저 원의 방정식이 저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는 상황이고요. 그 말이 즉슨 원의 중심의 좌표는 0,0이라는 뜻이에요. 그쵸? 이 0,0을 기준으로 반지름의 제곱이 4니까 반지름은 2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을 그리게 되면은 반지름은 여기 길이가 2라고 해당하는 거겠죠. 그쵸? 이런 상황에 A는 A, B고요. B는 B, A. 즉 A의 좌표와 B의 좌표의 XY 좌표가 서로 바뀌어져 있는 상황이네요. 이때 원 C2의 점 중에 AP하고 BP, AP하고 BP를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두 점. 요거는 조금 이거를 알아두면 좀 더 편하긴 한데 혹시 여러분 그 직선의 방정식에서 선대칭이라고 하는 개념 배운 적 있어요? 점대칭, 선대칭 배운 적 있어요? 대칭 이동 이런 거 좀 배운 적 있으니까 들어본 적 있으니까 하진이는 처음 듣나요? 들어본 적 있어요? 살짝. 오케이. 그러면 그 얘기만 할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요. x 좌표하고 지금 이 점의 좌표가 y 좌표가 바뀌어져 있죠. 그리고 얘도 y 좌표하고 x 좌표가 바뀌어져 있죠.
이렇게 x좌표하고 y좌표가 바뀌어져 있는 이러한 점들의 관계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얘기해요. 얘네들은 이 x는 y에 대해서 대칭이 되어 있어요. 얘를 알아두면 정말 편한 게 뭐냐면요. 지금 여기서 저희 y는 x라는 직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y는 x라는 직선을 이런 식으로 쭉 그어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 a하고 b가 정확하게 몇 사분면에 위치한지는 몰라요. 하지만 예를 들어 여기가 a다 라고 한다면은 얘랑 대칭, 얘랑 이제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즉 여기서 수선을 그어서 생기는 이 거리만큼 똑같이 그었을 때 생기는 이 점이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가 a, b라고 한다면은 얘는 b, a가 되고요. 제가 이거를 알아두면 좋은 상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문제의 한에서는 더더욱 좋아집니다. 자, 지금 이 원 위에 어떤 점 P하고 Q를 잡아서 AP와 BP가 똑같고요. 그 다음에 AQ와 BQ가 똑같게 된대요. 그러면 이 P하고 Q는요, 이 Y는 X라는 점 위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 두 점 자체가 Y는 X라는 점에 대해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죠. 그렇지?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찍혀있는 모든 점들은 다 A하고 B 사이의 거리가 모두 똑같아요. 즉 다시 말해서 만약에 여기 점이 있다면 이렇게 그은 것과 이렇게 그은 것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점을 만약에 T라고 한다면 A, T 그리고 다른 점을 찍어봤을 때 만약에 이렇게 수선을 그어볼게요. 여기서 A, T 여기 이 위에 있는 삼각형과 아래에 있는 삼각형이 항상 합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 직선과 이 원이 만나는 두 점, 즉 여기와 여기가 무조건 P와 Q가 됩니다. 그래서 P와 Q가 이런 식으로 결정됩니다. 여기 중간에 의미 없는 그림들은 살짝 다시 지워보고 설명을 이어나갈게요. 그래서 생기는 사각형은 이런 식으로 사각형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A하고 B의 좌표의 위치가 얘네들로 지금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PQ의 위치는 A, B가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무조건 Y는 X라는 직선과 이 원의 방정식이 만나는 저 두 교점으로는 확실하게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P하고 Q의 좌표는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이 y에다가 x를 집어넣으면 2x 제곱은 4 이렇게 돼서 x 제곱이 루트 2, 그리고 y 제곱이 루트 2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삼각형 ABPQ의 넓이가 2루트 2다라고 지금 이제 문제도 주어져 있네요. 이 2루트 2다라고 주어져 있을 때 얘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면 좋냐?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A, B, P, Q 모두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죠. 물론 A하고 B는 A, B, B, A라고 문자로 주어져 있지만 얘네가 점의 좌표로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사선식을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사선식을 써서 이 사선식의 넓이가 2루트 2다라고 풀어주셔도 좋고요. 제가 풀고자 하는 방법은 이렇게 푸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 게 뭐냐면요. 지금 이 사각형의 형태를 한번 잘 보면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거냐면요. 지금 여기가 만약에 Q고 여기 한쪽이 P라고 한다면은 A가 만약에 이렇게 존재할 때 이 A부터 QP까지 떨어진 거리만큼, 그러니까 여기를 헷갈리니까 D라고 할게요. 여기 이만큼 똑같이 떨어져 있는 이 거리가 수직으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치? 그 말인즉슨 우리는 QP라는 직선에다가 얘를 곱해서 2분의 1 한 거를 위의 삼각형의 넓이라고 한다면은 아래 삼각형도 QP라는 직선에다가 절반의 길이만큼 곱한 다음에 2분의 1. 다시 말해 이 삼각형의 넓이는 QP에다가 AB를 곱하면 된다. 아, 거기다 곱하기 2분의 1까지 해줘야지. 이렇게 곱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QP라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AB 이거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분의 공식을 이용을 해서 얘가 이제 구할 수가 있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쭉 한번 이어나가 볼게요. 먼저 QP 길이는요 2루트 2부터 마이너스 2루트 2까지의 거리가 2루트 2의 제곱이니까 4 곱하기 8 더하기 8 그래서 16 QP의 거리는 4니까 얘가 2AB 이렇게 되고 얘가 2루트이다. 즉 다시 말해 AB의 길이는 루트 2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AB 길이는 루트 2가 나와야 되고요. 얘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방법을 이용하면은 A-B의 제곱 더하기 이 A-B의 제곱이니까 결국 곱하기 2가 루트 2가 된다. 따라서 A-B의 제곱은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A제곱 더하기 A제곱 빼기 2AB 더하기 B제곱이 1이 되는 거고요. 이 A하고 B는요 이 원 위에 있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A제곱이랑 B제곱을 더하면 무조건 4가 된다라는 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에서 2AB를 빼면 1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AB를 원하는 거죠. AB는 2분의 3으로 정리가 되게 되죠. 괜찮나요? 문제 흐름이 조금 길어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먼저 A하고 B의 X좌표하고 Y좌표가 서로 뒤바뀌어 있는 거를 이용을 해서 아 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점이구나 라는 걸 특징을 이용하여 P하고 Q는 꼭 이 직선 위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P하고 Q의 좌표를 직접 구했고요. 이 P하고 Q의 좌표를 통해서 이제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사각형의 특징을 다시 한번 봤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각형이 만들어진다. 즉 QP와 AB는 서로 수직으로 만나고 있으면서 2등분을 한다. 이 AB라는 직선을 QP가 2등분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각형 AP, BQ라는 넓이는 이 사각형 두 개를 이제 더한 넓이와 똑같고 다시 말해 그러면은 이 QP에다가 이 길이 곱하기 2분의 1 그리고 이 길이 곱하기 2분의 1인데 그걸 AB의 길이로 바꿔버리면은 QP에다가 A를 곱하고 2분의 1 마치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과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다. 그래서 AB의 길이를 결국 전체적으로 루트 2다 라고 나오게 되면서 AB의 관계식 중에 원이 지나는 저 점이다. 즉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AB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이제 그러한 질문이나 혹은 당혹감이 떠올라요. 선생님 저 만약에 이 AB라는 점을 보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게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요 자, 이 AB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보는 게 시작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지금 만약에 AB에 대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요 얘는 이제 뭐 어떤 점을 사용하든 상관없어요. y 저는 a라는 점 쓸게요. y-b는 기울기는 b-a분의 a-b의 x-a 이런 식으로 직선의 방정식 이 AB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이 그렇게 구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어떤 점 사이에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은 우리 삼각형 외심할 때 그거 했었죠. 삼각형 외심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여러분들 컴퍼스하고 눈금 없는 점을 작도했던 거 기억나세요?
중학교 1학년 때 혹시 작도 같은 거 해봤나요? 네. 작도 해봤어요? 해봤죠? 하진이 안 해봤어요? 아 그래? 요거를 좀 아셔야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요거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자 정말 알아두면 진짜 삼각형부터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내용 중에 기초 중에 기초인데, 이 A하고 B라는 점으로부터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은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다시 말해 A하고 B부터 만약에 이 점을 찍었을 때 이 점이 P라고 한다면 PA하고요 PB하고요 똑같아야 돼요. 얘네는 작도를 할 때 어떤 식으로 그리냐면요, 먼저 A부터 컴퍼스 뾰족한 점을 A점에 찍고 이 원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얘를 똑같은 반경을 뒤집어서 뾰족한 점을 여기다 찍고 이 반경을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그러면은 그때 생기는 두 점이 있습니다. 그 두 점을 그대로 이어보면요, 물론 이제 제가 이번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려서 그렇지만 이 선이 A, B를 수직 이등분하는 원리를 갖고 있어요. 해본 적 있죠? 이거 한 다음에 삼각형 외심 넘어가잖아. 그치?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원과 B에다가 침 꽂고 그은 원은 반지름이 똑같은 원이에요. 그치? 우리 원의 정의를 뭐라고 했었죠? 어떤 한 점으로부터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 그게 이 원과 이 원에 해당하는데, 그 중에서도 만나는 교점은 A하고 B를 중심으로 했을 때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두 원이 겹치는 점이에요. 다시 말해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점들은 다 A, B를 그었을 때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거꾸로 그 직선이 y는 x라는 거를 찾고 나서 지금 이제 문제를 풀어서 이 과정이 생략돼서 되게 쉬워 보이지만, 원래는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찾고 얘 기울기 -1인 직선이네. 그러면 무조건 여기서부터 이 직선이 수직이등분이 되는 그 직선을 찾아야 되겠다. 수직이등분이 되는 직선이 저 원리에서 나와서 갖고 와야 돼. 그러면 수직이니까 기울기의 곱이 -1, 기울기가 -1이니까 기울기는 1이 돼야 되고요. 얘 중점이 2분의 a 더하기 b, 2분의 a 더하기 b잖아요. 즉 y는 x랑 똑같으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 y는 x잖아. 원래는 그 순서대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원래 정석적으로 여러분들이 중학교 과정 속에서 그 문제를 다 풀어서 해결하려면은 이 모든 과정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나는 수학에 대해서 공식화해서 외우지 않고 그냥 기본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다 풀어낼 거야 라고 한다면 이걸 다 쓰셔야 되는 거고요. 그냥 내가 방법적으로 빨리빨리 풀어낼 거면은 바로 이거 쓰시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나중에 대칭이동이나 정이동, 대칭이동 할 때 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거다라는 그 특징을 배우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조금 이 문제가 등장한 배경이 약간 낯설기는 한데, 원래는 그 다음 단원이 도형의 이동해가지고 대칭 이동이나 평행 이동에 대해 배우거든요. 그걸 배우고 나서 이 단원 문제를 풀면 되게 쉬웠을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거는 안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저것만 이해가 되신다라면은 그 외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쭉 풀어나가는데 다 중학교 때 배웠던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성질,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다 라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까지 3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할 겁니다. 나 원해방정식 단원에서 선생님한테 이런 내용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근데 왜 자꾸 새로운 내용들이 문제에 나오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 텐데, 그래서 원해방정식이 좀 많이 어려워요. 우리가 진짜 중학교, 초등학교 때 배웠던 모든 성질들이 다 하나하나씩 꺼집어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좀 잘 어떻게 현명하게 극복하는 방법을 이제 계속
스스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4번 문제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심이 이제 원점이에요. 중심이 원점이고 직선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k와 만나는 원 중에서 넓이가 최소인 원을 c라고 하자. 그래서 원 c의 넓이가 4분의 5파이일 때. 그러면 요거는 뭐 k가 확실한 건 아니지만 기울기는 음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이것만 캐치하면 되게 편합니다. 어떤 원이 이 직선이랑 만난대요. 그러면 만난다는 얘기는 최소한 점 하나에서 만나거나 아니면은 두 점에서 만나는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겠죠? 네. 그치? 그러면 만약에 이 k라는 값이 뭔가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생기는 원 중에서 가장 넓이가 작은 원, 다시 말해 크기 자체가 작으면 넓이도 작은 거지. 가장 크기가 작으려면은 점 몇 개에서 만나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뭐냐면요, 중심이 여기 찍혀 있고요. 아, 얘랑 접하는 원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선생님, 근데 선생님은 지금 K를, 즉 Y절편을 양수로 했잖아요. 만약에 음수면 어떻게 해요? 상관없어요. 음수도 어쨌든 점 몇 개에서 만나야 돼? 한 개. 그치. 그래서 얘는 이 주어진 직선이 접선이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이 제가 요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접선과 원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하다, 이것만큼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 중에 원의 중심으로부터 접선까지의 떨어진 거리는 뭐하고 똑같다? 반지름하고 똑같다. 제가 요거는 좀 알아달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이제 주어져 있는 거는 원의 넓이가 45파이다. 즉 원의 넓이가 45파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얘는 반지름이 몇이라는 거야? 파이 r 제곱이니까 루트 45. 그래서 조금 정리하면 3루트 5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 원의 중심 0,0부터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만큼 떨어져 있는 이 거리 d가 반지름 r, 즉 3루트 5랑 똑같은 순간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뭐 하면 되죠? 점과 직선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 그래서 얘를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쓰려면 일반형으로 바꿔놓고 쓰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0,0과 이 직선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는 루트 2의 제곱 1의 제곱 절대값 0 집어서 마이너스 k, 얘가 3루트 5가 된다. 따라서 절대값 마이너스 k는 얘 계산하면은 루트 5거든요. 루트 5를 양면에 곱하면 15. 따라서 k는 15이거나 마이너스 15가 돼야 된다. 근데 이게 문제에서 k가 양의 상수라고 주어져 있네. 그러면은 k는 15가 되겠죠. 그럼 요거 한 번만 여쭤볼게요. 왜 지금 k 값이 두 개가 나왔어요? 그렇지. 즉 어떠한 원이 지금 이 원의 넓이를 이렇게 갖고 있는 이 원이 하나 결정되면은 이 기울기가 y는 마이너스 2x라는 직선이 있을 때 이렇게도 그려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접선은 원래 두 개 나오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원래는 두 개가 나온다. 아마 4번 문제는 지난 시간 수업을 잘 듣거나 아니면 복습을 한번 해보셨다라면은 뭐 정답을 맞추기까지는 어려울 수 있었어도 문제 푸는 거에는 그래도 조금 수월했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5번 같은 경우에는 이 원이 x축이랑 만나고 y축이랑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를 조금 이해하기 편하려면요, 이 원에 대한 형태를 먼저 그려놓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에 대해서 여기 상수항이 문자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반지름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만 x의 개수와 y의 개수가 숫자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원의 중심의 좌표를 일반형으로 바꾸게 되면은 그 중심의 좌표는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중심의 좌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이 숫자는 얘는 계산을 좀 해보면 2, 그리고 얘는 반지름의 제곱이다 라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상황 속에서 이 원은 중심이 2, 그리고 마이너스 1이면서 반지름이 내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원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려본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그려지겠지, 그치?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x축이랑은 접하면 좋겠대. 즉 x축이랑은 한 점에서 만나고 싶대. 근데 y축이랑은 접하지 않았으면 좋겠대. 그러면은 미안합니다. 접하는 게 아니구나. 만나는 거구나. x축이랑은 만나면 좋겠대. 근데 y축이랑 이런 식으로 만나면 안 되겠대. 다시 말해, 지금 이제 얘가 만약에 둘 다 안 만나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원이 되게 작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점점 이 원의 반지름이 넓어지면서 처음으로 지금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x축까지는 거리가 1만큼밖에 안 떨어졌어요. 근데 y축으로는 거리가 이만큼이나 떨어졌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으로 가장 이 x축이랑 만나는 순간은 반지름이 1이 되는 순간에 x축이랑 만나기 시작할 거야. 그치? 그리고 반지름이 2가 되는 순간에는 y축이랑 만나기 시작할 거야. 따라서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이, 즉 반지름이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아야지만 이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 표준형으로 바꾼 거에서 반지름하고 관련된 부분은 이 좌변이 아닌 우변 a 더하기 2가 r제곱, 따라서 여기에 루트 a 더하기 2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할 수 있고요. 아마 문제에서는요 a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a에 대해서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양변을 제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2에 1부터 4까지, 그리고 모든 변에 2를 빼주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다. 이렇게 해서 3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이 정도 괜찮죠?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원의 중심으로부터 접선이 여기서는 x축인 거잖아. 그리고 접선 그 이후에 이 y축이랑 접하지 않기 위해서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는 거리가 더 반지름이 짧아야 되는 거고, 여기는 반지름이 이 x축을 접선으로 가질 때 그때 거리가 똑같거나 아니면 반지름이 더 커야 한다. 이런 상황을 한 번에 써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이 5번까지의 문제를 봤을 때 아마 제 생각에는 3번 정도가 조금 헷갈릴만 할 것 같긴 한데 나머지 문제들은 그래도 조금 수월했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직접 한번 풀어보신 분이 계신다면 이런 것들을 쭉 풀어봤을 때 지금 여기 있는 이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뭐 대략 기본적으로 4점짜리 문제들이고 대부분 이제 한 3점짜리 문제가 아마 조금씩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 때 대한 부분이 이제 지금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상황에서 내가 그래도 한 문제를 절반 정도 맞춘다라고 했을 때에는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돼가지고 이제 만약에 모의고사를 풀어야 된다는 그 순간이 왔을 때는 아마 좀 더 여러분 수월하게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귀에다가 익혀놓으 주십시오. 이렇게 푸는구나, 이렇게 푸는구나 해서 정말 만약에 지금 문제가 진짜 하나도 안 풀려,
걱정하지 마시고요. 깜지 형식으로라도 한번 숙제를 써보십시오. 선생님은 이렇게 풀었구나. 이렇게. 자, 문제 상황 6번 문제 상황 한번 또 볼게요. 문제 6번은요. 그림도 친절하게 잘 나와 있고 여기서 반지름이 1이면서 중심이 0,0인 원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때 x축하고 y축, 그러니까 x축의 이 x절편과 y축의 y절편 각각 a, b라고 하면서 일사분면 위에 점 P가 주어져 있는데 AOP가 60도로 잡아놓고 있네요. 그럼 그때 이 P의 기울기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요. 이 P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어요. 혹은 P의 좌표를 만약에 내가 구할 수 있다는 걸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B의 좌표는 0,1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의 좌표만 구하면 이 문제는 끝나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P의 좌표는 어떤 식으로 구하느냐? 바로 여기에서 수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을 찌려봅니다. 그러면 저 삼각형은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60도면서 직각인 삼각형이에요. 그러면 이 삼각형은 우리 삼각비 할 때 많이 봤던 특수한 각의 삼각형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길이의 비가 2대 1대 루트 3이라는 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클린이 기억하니? 2대 1대 루트 3. 그치, 잘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이 OP, OH, PH 길이 중에 어느 하나만이라도 알면은 나머지 길이를 모두 다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문제에서 저 O의 반지름이 뭐라고? 1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OP의 길이가 1이라고 주어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P의 좌표는 여기가 2분의 1, 여기는 2분의 루트 3. 즉, 얘의 X좌표는 2분의 1, Y좌표는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0,1이니까 기울기 구하기 쉽죠? 근데 왜 2대 1대 루트 3이에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 그게 만약에 기억이 잘 안 날 때는 아마 지금은 잘 기억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요, 이 삼각형을요, 똑같은 삼각형을 여기 옆에다가 마치 이 PH가 어떤 접힌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옆으로 접어서 삼각형 하나 그려보세요. 그럼 무슨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정삼각형. 그렇지. 그러면 만약에 여기 길이가 2라고 한다면 여기는 절반으로 나온 거잖아. 1. 그렇지. 아, 거기가 2구나. 이해했어요. 이해했죠? 그래서 혹시 얘가 2를 잡는다라는 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때 1로 잡아봐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뭐야? 아, 그냥 얘를 여기다가 붙이면은 정삼각형이 되는구나. 그래서 얘가 1이면 얘는 1을 절반으로 나눈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여기 길이는 피타고라 점이 있어서 2분의 루트 3이 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삼각형을 통해 P의 좌표를 구해내고, 즉 BP의 기울기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X의 증가량분의 2분의 1에서 0,100에 2분의 루트 3에서 빼기 1. 분모 분자에 2를 각각 곱하면은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a 더하기 b 루트 3인 그 형태를 그대로 쓸게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b는 1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때 a 20a 제곱 더하기 b 제곱 값을 구하시오라고 해서 구해보면은 100으로 나오게 됩니다. a하고 b를 그대로 집어넣어 계산이 나올 거예요. 답 안 써도 괜찮습니까? 답 썼어요? 몰라요. 자, 지금 5번, 6번 문제는 막 뭔가 원의 방정식을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느낌은 아니죠? 그래서 이 문제가 원의 방정식 이후에 나오게 된 이유는요, 그냥
원을 좌표 평면으로 넣어놨을 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느냐 이것만 알고서 풀면 되는 문제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문제는요 원의 방정식 내가 모르는데 못 풀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할 필요 절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다른 영역에 있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7번, 8번 문제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시간상으로는 7, 8번 하고 잠깐 쉬었다 하면 되겠네요. 자, 7번 문제는 y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두 점 A를 만나는 원의 중심을 C라고 하자. 이때 ACB의 각도가 90도이다. 그러면은 AB하고 K의 합은 어떻게 되느냐? 라는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제 좌표 평면의 원을 그려내야 되는데 항상 원을 그려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가장 습관화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원의 중심의 좌표 이 C는 문제에서는 안 써 있지만 우리가 2,1이라는 걸 바로 찾아낼 수 있고 오케이 2,1 이런 식으로 해서 원을 그려냅니다. 그리고 y축이랑 만나는 점을 AB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때 이 점 C로부터 이제 AB를 이런 식으로 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각도가 수직이래요. 그쵸?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AB의 길이에다가 K 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만들어진 ABC 삼각형 무슨 삼각형일까요? 빨간색으로 칠해 이 삼각형 무슨 삼각형일까? 뭐 직각삼각형은 확실하지? 네. 어. 이등면. 그렇지. 그러니까 직각이 되는 삼각형이야. 아주 잘 캐치했어. 그래서 우리는 삼각형 CAB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를 이용할 거예요. 그 말이 즉슨 지금 우리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거는 AB 길이에다가 K를 넣은 걸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AB의 길이를 반지름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는 결국 45도, 나머지도 45도가 된단 말이야. 즉 여기가 만약에 R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 AB의 길이는 이 R에다가 루트 1을 곱한 루트 2R이 돼요. 따라서 AB의 길이는 루트 2R이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이 원의 방정식에서 R에 해당하는 부분은 요 5-K가 돼요. 얘가 R제곱이에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R은 루트 2에다가 루트 5-K를 곱한 거예요. 그래서 루트 10에다가 이 K를 이 AB의 길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치? 이런 식으로 AB를 먼저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선생님 여기 그대로 대입하면 결국 K 값을 구해야 되는데 K 값은 어떤 식으로 구합니까? 우리가 안 쓴 조건은 AB가 Y축에 그리고 Y축 위에 있는 점이다 라는 거를 안 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Y축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걸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 X 값이 0이 되는 순간 요거를 대입합니다. 그러면은 대입을 하게 되면요 결국 y의 값은 어떤 식으로 y-1의 제곱은 5-k에다가 0 대입하면은 4가 되고 빼기 4, 즉 1-k, 즉 y는 점이 2개가 나올 겁니다. 어떻게 넘기게 되면은 이렇게 2개가 나올 거예요. 그치? 그러면 하나는 0,1 플러스 루트 1-k라는 거고 그거보다 밑에 있는 거는 0,1 마이너스 루트 1-k라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도 AB에 대한 식을 하나 구할 수가 있죠. 즉 1
플러스 1 마이너스 k 루트 씌운 거에다가 1 마이너스 1 루트 1 마이너스 k 루트 씌운 거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2 루트 1 마이너스 k고 그거는 앞서서 구한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의 빗변의 길이와 이 원의 방정식에서 풀어낸 이 AB의 길이가 같다라고 해서 k 값을 구해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결국 양변을 제곱해서 풀면 k에 대한 1차 방정식으로 나오게 되죠. 지수님 이것 때문에 막혀서 안 보이나요? 잘 보이는데 하고 그래서 지금 요거를 한번 풀어냈는데 요건 한번 풀어보십시오. 혹시 아, 이거 한번 풀어. 이거 나 너무 혼자 풀고 있잖아. 나 심심해. 하진이 혹시 이거 풀었나요? 아. 원래 이거 문제 제가 설명하기 전에 풀었나요? 아니면 이거 지금 들으면서 풀었나요? 지금 들으면서 풀었어요? 그럼 하진이는 저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K 값이랑 A, B 값 보여주시고 전체 답까지 보여주십시오. 얘가 A이고 얘가 K인 거죠? 아 좋아요. 잘했습니다. 나 해줘. 나 심심해. 2가 뭐예요? 루트 10 마이너스 2k. 그치. 요렇게 나온 거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 빗변에서 나온 거고 얘는 원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똑같다를 풀면 됩니다. 제곱해서. 아, 진짜 싫어 진짜. 그거 제곱을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까지 써줄게 그러면. 10 마이너스 2k는 응? 4 빼기 k. 4 빼기 얘는 2k. 4에다가 1 마이너스 k겠지? 4 그치? 계산 실수하면 말 하지 하면 안 돼. 그래서 요거 풀고 A, B 구하신 분은 한번 8번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만약 풀 수 있을 지금 만약 풀 수 있겠다 그러면 한 번 더 풀어보시고요. 제가 8번 문제를 그려보고 있을게요. 풀었어요. 풀었어요? 문 몇 나왔어요? 4. 정답 4번? 네. 아 좋았어. 잘하네. 지금 이 수업 시간에 처음으로 머리 쓴 거 아닙니까? 우리 앞으로 자주 머리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제 이 문제는 원의 방정식은 깔끔하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 원이 어떤 관계인지까지도 아주 친절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을 조금 복잡하게 주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고 보니까 이 원이 결국에는 서로 다른 지점에서 만나면 공통현이라는 게 분명히 생길 거고 그때의 길이가 최대인 순간을 나는 알고 싶다. 그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깔끔하게 됐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 상황을 요구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원의 방정식의 연습 문제를 처음 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상황에서는요 뭔가 이거를 세련되게 풀어야지라고 하는 것보다도요 그냥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정확하게 내가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는가 그거를 먼저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결국 이 원의 방정식과 이 원의 방정식 접근을 옮겨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확실하게 그릴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원의 방정식을 그릴 수가 있겠죠.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20, 즉 2루트 5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0
여기서는 제가 아까 깔끔하게로만 얘기했지만 x의 원의 중심의 좌표는 안 나와 있네요. 근데 이제 a, 0, 즉 x축 위에 존재한다는 거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의 마지막 말미에 a가 양수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쪽에 그려지겠다라는 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략 여기가 a다라고 한다면은 빨간색 원으로 한번 그려보면 사람 마음이 고와야 원이 잘 그려진다는데 저는 오늘 삐뚤어졌나 보네요.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다. 그냥 대충 그릴게요. 그래서 지금 물론 문제 상황이랑 조금 역전되게 제가 그렸네요. 원래는 이 원의 반지름이 더 커야 돼요. 그쵸? 루트 20이고 2밖에 되니까 안 되니까 원래는 이 빨간색 원이 더 작아야 합니다. 네. 원래는 빨간색 원의 반지름이 2고 얘는 2루트 5점. 얘는 원래는 얘가 더 커야 돼요. 그래 처음이니까 다시 똑바로 그릴게. 괜히 여기서 이상하게 설명했다가 큰일 났다. 처음부터 똑바로 그릴게. 자, 지금 이제 요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반지름은 2이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반지름은 2루트 5이다. 그러면 우리가 저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a 값이 변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원은 고정이야. 반지름도 고정이고, 그리고 이 빨간색 원은 반지름 고정인데 이 a 값이 변함에 따라서 원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은 여기서 왔다 갔다, 즉 좌우로 움직일 거예요. 그치? 좌우로 움직이면서 언제 공통현, 즉 공통현이라고 하면 결국에 이 원인끼리 두 점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 원끼리 두 점에 만나는 이 길이가 제일 커지는 순간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이 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직접 생각하든 아니면 실제로 그림을 그려가 보면서 이 길이가 언제가 제일 커질까 그것만 알아차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쉬워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한번 1분만 드릴게요. 구하라는 게 아니고 언제 이 길이가 커지는지를 한번 생각하고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 이 두 점에서 만나는 걸 우리가 공통현이라고 합니다. 이 공통현이 이 원, 빨간색 원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제일 커지는 순간. 저기가 어디야? 저기 지름과 가까워질 때. 이 원의 지름과 가까워질 때? 네. 거의 흡사해요. 조금만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볼래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갈 때. 그러면 그냥 무조건 왼쪽으로 가기만 하면 돼? 아니면 그러면 언제까지 가면 될까? 지름까지. 어떤 원의 지름까지? 저 원의 지름이랑 이 원의 지름이 닿을 때까지. 아닌데. 저 원의 지름. 저 원이 이렇게 하얀색 원이에요? 아니면 빨간색? 원 지름에 그렇지. 이 원의 끝에가 닿을 때. 그렇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얘네 공통은 화재는 무슨 상황이 제일 됩니까? 네, 그러니까 언제 제일 커지냐면요. 결국에는 공통현이라고 하는 거는요. 두 원의 반지름, 그러니까 두 원의 지름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2루트하고 2의 지름을 넘을 수가 없어. 근데 2루트가 2보다 크니까 결국 공통현은 2보다 커질 수가 없어. 그러면 제일 커지는 순간 문제야? 얘가 여기에 딱 닿을 때. 그치? 그래서 요거 상황을 이제 옆에다가 다시 한번 알맞게 그려보면은 원이 이런 식으로 2루트 5짜리인 반지름이 2루트 5짜리인 원이 고정된 상황에서 이 원이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원의 지름이 공통현이 될 때, 그치?
그래서 이 원의 질은 즉 4가 공통연이 될 때가 제일 최대가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중심좌표는 0,0이고 여기에서 이 전까지의 거리는 a, 0인데 이때 이 길이가 2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점의 좌표는 a, 2가 될 거고요. 그때 0,0부터 a, 2까지의 거리가 2루트 5가 되는 이러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0,0부터 이 a, 2까지의 거리가 2루트 2가 된다라는 식을 세우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루트 a제곱 y 플러스 4의 제곱은 루트 20. 4의 제곱 ac. a제곱 플러스 4는 20. 그래서 a제곱은 16인데 a는 양수여야만 하기 때문에 4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즉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유추하신 대로 공통현은 두 원의 지름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작은 원이 딱 그 작은 원의 지름이 공통연이 되는 순간을 내가 캐치한다. 그리고 그때 생기는 직각삼각형의 길이의 그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다. 라고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게 깔끔하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원의 방정식뿐만이 아니라 직선, 점, 혹은 그래프 이도 이런 거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프레임워크 때도 되게 힘들었던 거 있잖아. y절편이 변할 때 이 2차 함수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거냐, 혹은 그 꼭지점의 위치가 변할 때 2차 함수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 아니면 내가 어떤 알지 못하는 개수가 변할 때 이 2차 함수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면서 대칭성을 유지할 거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유형들이 원의 방정식에서 똑같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 그래프, 좌표평면상에서 그래프나 아니면 도형이 이동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물론 힘들겠지만 좀 익숙하게는 다루셔야 합니다. 하다못해 부담감은 있겠지만 그게 무섭지는 않아야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 해보고 잠깐 첫 단원 9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